바닷바람을 잠깐 쐬고 용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섭이 형님의 춤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 춤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무슨 춤이에요. 그냥 유희에서 시작됐지 뭐. 100일 때부터 날 갖다가 그 방 구석에다가 세워놓고 앞집 할머니가 나이 이러고 어른네가 그렇게 하는 게 귀여워가지고 저녁이면 날 보고 와야지만 잠이 드셨대 그 할머니가. 초등학교 가니까는 제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뽑혀서 산토끼 뭐 나비야 이런 거 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잘 따라했어.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타고난 거야. 승주 친구는 형님 춤추시는 거 언제 처음 봤어요? 양정배제 럭비 정기전 때 전후반 중간에고. 근데 나는 참 궁금한 거는 초등학교 시절에 어디 학원을 다녔던지, 학원 안 다니면 힘든 거잖아요. 전혀 안 다녔어요? 기초를 제대로 배운 건 대학교 3학년 때 무용 시간이 있었어요. 뭐 영국영화과에. 현대무용이나 발레 그런 기초를 다 배우고 그랬는데 한무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 김매자 씨가 그때 조교였어요. 한대무용과. 그분한테 과외를 하면서 그때 내가 정돈을 했지 기초를. 그리고 그전에는 각 학교 예술제가 있었잖아. 동명여고가 그렇게 무용을 잘했고 중앙여고가 하고 그래서 그 구경을 다니면서 거기서 눈썰미를 배웠어. 대단하신 거예요. 제춤이고 뭐 장구춤이고 나 혼자서 하는 거야 내 방에서 밤중에 혼자. 그때 엄마가 미정원 하시는 미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아줌마들 밤엔 부채 착착 피는 소리가 막 들렸대. 그때 한옥집 때 그랬잖아. 부채 피는 쫙 소리가 이게 들리는 거. 그거 혼자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펴야지 이게 뭐지. 야, 부채 갖고 없고 그랬네. 부채춤을 처음 본 게 중학교 2학년 때 김백봉 부채춤에 그분이 처음 이제 하신 거야. 남의 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복귀하면서 혼자 춘 거지.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형은 무용을 할 때 복장에 대해서 이게 퍼펙트하지 않으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옷값은 어디서 났어 그 시절에? 몰래. 삥 쳤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몰래 거짓말도 되게 했지. 책값 달라고 그러고 무슨 뭐라고도 그러고. 샀던 책 또 산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 영어로 얘기하고 한글로 얘기하고. 원각사에서 YMCA 주최로 전국 묘기 경연대회를 하는데 내가 도라지 타령 그것도 밤에 혼자서 참나. 야. 바지 저고리 입고 조끼 입고 이렇게 머리에 수건으로 리봉처럼 메고 이것도 다 그 여성국 꼭 보면서 배운 거야. 혼자. 야. 참. 만물상이라는 데 가면 부채니 뭐니 이런 건 많이들 팔잖아요. 그때는 종로 2가 YMCA 건너편에 한국물산상회라고 있었어. 거기 가면 금관조목부터 다 있고. 그러면 그걸 사다가 집에다 막 놓을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볼 수도 있고. 그때 양복상자가 양복상자 있어. 골판지로 돼 있는 거. 거기다 해서 이제 철침대. 그 밑에 스프링 침대.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지. 그래도 걸린 적 한 번 없어? 고2 때 뒤지시더라. 근데 왜 뒤졌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고 하지 말라고. 대학 가라고. 그때는 아주 정말 무시도 되게 당했지. 남자애가 춤춘다고. 인기는 끌면서 무시당하는 거야 왕따를. 그렇죠. 맨 여자 춤만 췄어요. 형님 궁금한 거 하나는 양배전 배양전 할 때 형님이 응원한다고 오신 걸 우리가 봤잖아요. 들어올 때 이미 한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복을 입고 온 건지 아니면 운동장에 와서 입은 건지 머리랑 이런 거는. 집에서 다 해가지고 택시 잡아 타고 가. 미치면서 줄 알았겠다. 여의상 입었을 땐 또 미장원에서 머리까지 해야 되잖아. 한 옷도 입고 왔어요? 아니 입고 택시 타고 가. 샌드 밑에서 갈아입은 게 아니야. 니네들 중학교 때는 내가 군인이야. 효창구장에서 군복 바라보러 졸업생들 구경을 그 앞에서 쳤고 나 그거는 기억나는데. 너희들 앞에서 부채치는 건 78년도 내가 하얗게 아래를 입고 실수로 남방 입고 갔는데 왜 그것도
또 추게 됐냐면 병 먹으는 애들이 연극반 애들 너희 동기 아니냐. 애들이 몰래 소주 사왔어. 그걸 한 잔 먹었는데 저기 여자애들이 꽃부채로다가 이러고 하고 있잖아. 그 술도 한 잔 먹고 부채를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춤이 그렇게 가벼운 춤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 형이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 어려서부터 쌓아온 내공이 있는 거예요. 85년도에 서울운동장에서 내가 화랑복 입고서 부채춤 췄고 91년도에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양배저들 하는 거야. 저긴 내가 가이치하고 못이 고의적삼 있고 꽃부채 안 들고 백부채 들고 췄지. 귀연이 낳고 나서 기저귀 가지고 춤춘 적 있죠. 그때는요, 지금은 다 일회용이지만 기저귀를 만들어서 깨끗이 삶아서 했는데 겨울에는 난로를 피웠거든. 그래서 난로 줄에 기저귀를 쭉 이렇게 했는데 기저귀를 들고 춤을 춰야 되겠다는 게 어떻게 생각이 떠올라요? 스머심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부사장 면접, 그 면접을 보는데 난 1위를 했거든. 이제 영 잘하는 애들만 뽑지 난 떨어지대 마지막에 다 이렇게. 그때 떨어지면서 그날 다시 술을 먹었지. 집에 이러고 들어갔는데 술도 안 먹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먹고 간 게 좀 미안해. 그래서 제 철을 위로를 해주느라고 이제 그걸 붙잡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살풀이는 아니고 수건침 그 한번 쭉 그대로서 TV 해가지고 쭉 꺾고 이러다 해가지고 양손 수건침을 춘 거야. 형수님 표정이 어땠어? 그 춤을 추니까? 그냥 넋을 보고 이제 나는 자기 남편을 미안해서 하는 거 풀어주는 하는 거 알지. 형님이 한동안 우리 양정 내에서 춤을 완전히 끊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정섭의 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보게 되느냐? 2005년에 양정 창학 10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100주년이니까 정섭이 형을 내가 잡아뜨려야 되겠다. 전화를 했어. 형, 이번에 100주년인데 형 그동안에 화나서 안 한 건 나도 알아.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히튼 호텔이었는데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는 줄 알아? 안 해. 춤 어떻게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그거 하려면 얼마나 또 연습을 하고 그래. 싫어해. 그리고 전화를 탁 끊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 그런데 옷은 우선 옷이야. 의상은 의상 어떻게 할 어떡할래? 거야? 두 번째, 나 MR로 안 해. 악사 불러야 돼. 생음악 있어요. 생음악으로 해야 돼. 그래요? 그 조건 다 맞춰 드릴게. 오케이. 그랬더니 개같은 이러더니 오케이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비밀리에 하자는 거야. 또 형이 힐튼 호텔에 미리 와가지고 리허설도 사람 없을 때 하고 병풍 뒤에 숨어 있는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리허설 끝나고 옷을 입으신 뒤에 분장 다 하고 나서는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 화장실을 못 가잖아. 뽀록이 나니까. 호텔 측에는 미안하지만 호텔에 재떨이 큰 거 있잖아. 그거 갖다 놓고 소변을 거기다 보고 안 나오는 거야. 알려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 형이 얼마나 끝까지 그 비밀을 지키려고 했냐면 나한테 춤을 설명해 주는데 나 뒤로 들어갈 거야. 뒤부터 나간대. 뒷모습부터. 여기가 객석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리랑을 중간에 나를 버리고부터 이렇게 해서 싹 먹고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탁 피면서 그때 얼굴 된 거지. 그랬더니 이제 대박 난리가 난 거지. 여기 정섭이구나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저 형 아니야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때 그 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